몰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드리는 형식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4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들 드리면서 영상 음성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앱등이님, 2012년 뺑소니 한번 있었고요. 2021년 2월 달에 무면허 운전, 음주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2021년 4월에 무면허 음주 적발됐죠. 무면허와 음주. 그러니까 뺑소니 한번, 무면허 2번, 음주 1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전과가 있는데, 글쎄요, 뭐 단기 실형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구공파는 갈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지금 뺑소니가 좀 멀찌감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하나 있고, 또 무면허가 연달아 가지고 2달 텀으로 걸렸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음주까지 있으니까 죄질이 좋다고 볼 순 없어요. 다만 그렇다고 이제 단기 실형까지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벌금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벌금형을 받으려면은 이거는 조금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을 많이 했을 때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노력을 하셔도 되고, 조금 경제적 여유가 되시면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님 선임하시든지 아니면 국선 변호사라도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어요. 희망의 끈은 놓지 마시고, 다만 일반적으로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봅니다. 자, 2번 다시는 2님, 담당 경찰 조사관이 1년 결격이라고 하는데 2년으로 늘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저는 사고가 났지만 피해자입니다. 조사 전이고요. 처음 사고 당시 보험 접수했지만 현재 대인 대물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써 있고요. 조사관님께 연락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처음에는 음주와 사고까지 있어서 2년 결격인 줄 알았고, 합의를 해야 하는 건지 확인차 연락을 드린 건데 경찰관에게, 조사관님께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시니 제 가실이 현격히 적어서 제가 오히려 피해자다, 오히려 합의를 받아도 되고 해줄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경찰관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음주운전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되는 거고, 그때는 합의를 해주는 게 아니고 합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해자냐 피해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있다고 해도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내가 합의를 받아야 되고, 일반적으로 면허 취소가 2년이 아니고 1년으로 나옵니다. 왜? 음주운전 피해자인 경우에는 사고가 없는 걸로 들어가요. 이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드렸고, 상대는 오토바이고 뭐 쭉 나와 있고요. 이럴 경우 사고가 있다고 무조건 2년이 아닌 1년 결격기간과 벌금형이 나올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2년이 아니라 1년이 나와야 정상이 맞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여러 카페에서 결격기간은 경찰에서 정하고 벌금은 검찰 법원이 정하니 뒤바뀔 일이 없다고만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취소 결정 통지서를, 그러니까 조사 시 1년 결격 안내를 받았다가 최종 취소 통지서에서 2년으로 올라간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 쓰신 분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그냥 불안하다 이거죠. 자, 근데 사고가 있으면은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있다는 건 내가 가해자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가해자일 때에는 사고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경찰관이 가해자인 경우에 당신 1년이야 라고 했다가 2년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대물이나 대인 같은 경우에. 근데 내가 피해자라면 사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고가 없기 때문에 2년이 될 수가 없죠. 초범인 경우에는. 재범이나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그 사고가 아니고 재범 때문에 2년이 될 수는 있겠지만, 내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란 말이에요. 단순한 음주인데 2년이 될 수가 없죠. 애초에 전제가 성립이 안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년에서 2년으로 바뀌는 경우는 가해자일 때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피해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이건 피해자이기 때문에 음주 운전 사고가 아니에요. 단순 음주예요, 이거는. 그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몇 프로가 아니고 제로입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중과실 사고로 본다면 벌금이 어느 정도일까요? 자, 이거 제가 블랙박스 봤거든요. 보니까 반대편 차선에 정차해 있다가 바로 중앙선 넘어가지고 우회전을 하셨고, 회전을 할 때 상대방 차량이 넓게 돌아야 되는데 회전 반경이 좁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가 난 것 같아요. 둘 다 과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일단은 원인 제공자가 조금 더 높다고 봐서 제가 볼 때에는 6대 4나 7대 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과실 비율은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아마 몇 대 몇 변호사님한테 물어보셔도 비슷하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 제공에다가 중앙선을 둘 다 넘었기 때문에 이제 쌤쌤이에요, 거의. 그러나 이제 어쨌든 법규를 위반한 위법 정도가 지금 영상 올리신 분이 조금 더 높아요. 제가 볼 때는 6대 4나 7대 3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상대 측에서 100% 과실이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상대방도 중앙선 타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일단은 경찰에서 접수가 될 것 같고, 보험사 전화하셔야죠. 보험사에서 이제 해결을 하면은 그때 몇 대 몇인지 갈라줄 겁니다. 보험사에 따라 그렇게 정밀하게 하진 않아요. 보통 한 6대 4, 7대 3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벌점은 이제 부여가 될 것 같고, 벌금도 일단은 뭐 중앙선 침범이긴 하지만 상대방 과실도 있고 또 크게 사고가 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너무 그렇게 음주운전만큼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꽈루님, 양형자료. 사업을 하다 힘들어져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 중이라 분납으로 조금씩 갚고 있는데 이것도 음주 형사재판 전 부채증명 개념으로 법원에 제출해도 됩니다. 어려운 거니까 체납에 대한 부분이죠. 피해자가 보험대물 보상으로 차 수리비, 뒷범퍼 단순 교체, 만리부 130만원 정도인데 차 수리비와 선글라스 보상비 40만원, 뒷범퍼 유리막 코팅 30만원, 실내 클리닝 80만원, 손세차 4만원, 렌트로 아우디를 타셨네요. 대물보상금이 많이 올라서 이 내역도 법원 내세요. 부과될 게 좀 많긴 하네요. 말리부가 고장났는데 이제 아우디를 탄다? 물론 이제 말리부도 좋은 차예요. 저도 말리부를 탔었습니다. 좋은 차예요. 그러나 이제 아우디를 타는 거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뭐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사람이 차보다는 부가적인 걸로 좀 많이 대물이 나왔다. 뭐 가능한 얘기 같아요. 넣으세요. 안녕하세요. 2021님, 민사 합의금 상대방이 부르는 대로 주는 게 아니죠. 주면 안 되죠. 상대방이 부르는 대로 주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손해사정을 해봐야죠. 자, 아버님께서 음주운전 하셔서 상대방 대물 한 대, 대인 한 명이 나왔고 대물은 38만원 밖에 안 나왔네요. 한방병원에서 2주 통원 진단 나왔습니다. 형사합의 2천만원에서 합의 당연히 못하죠. 보험사에 면책금 300만원 냈는데 보험사의 상대방이 합의금 500 부른다고 민사로 500 안 주면 계속 10년이고 치료받는다고 했대요. 병원비도 이미 300만원 넘어서 500만원 더 보험사로 달라고 했대요. 상대방이 얼마를 부르던 아버지가 져야 한다네요. 나중에 보험사에서 아버지께 소송해서 나머지 금액 받는답니다. 보험은 제 보험이고 아버지께서 왜 한 명으로 올라가 계셨어요. 차를 파셔서 200만원 더 여유가 생겨서 이 돈으로 합의를 부탁한다고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안 된다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정말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경우 제 보험인이 저에게 소송이 오나요? 그리고 보통 민사합의를 이렇게 큰 금액으로 하나요? 형사합의도 못해서 벌금도 1000만원이 넘는다는데 암울합니다. 일단은 하나씩 좀 보죠. 일단은 보험금 청구가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진단 2주밖에 안 나왔는데 500만원에다가 뭐 10년 동안 치료를 받는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과다 청구고요. 우리가 손해액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보상이에요. 자기가 다친 만큼만 받아가야지 그 이상 받아가면 그거는 이제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원래 보험사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왜냐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게 피해자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야, 이거 선생님 치료 받는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청구를 하시면 이게 과다 보험이라 저희가 나중에 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그렇게 약간 압력을 넣어야지 피해자가 과다 청구를 안 하거든요. 아니 치료를 받는 건 좋은데 과다하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죠. 너무 과다한 것 같고요. 보험사가 우리 편을 안 들어주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일 거면은 이거는 금융감독원이나 아니면 보험사 본사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민원 넣어가지고 일단 담당자를 좀 바꿔달라고 하세요. 담당자가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보험사 돈 나가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보험사에서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가지를 쳐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뭐 다 받아준다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요. 보험사 본사에 얘기했는데도 말이 안 통하면은 그때는 금융감독원에 얘기하셔가지고 비례보상이면 적정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피해자가 너무 많이 받고 있고 또 보험사도 거기에 협조를 안 해준다. 우리 보험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보험사에서 책임질 한도를 넘어가면은 우리가 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그 한도가 넘어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글만 봤을 때, 물론 이제 보험사 담당자도 입장이 있으니까 들어봐야겠지만, 이 글만 봤을 때는 보험사 담당자가 좀 특이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협조를 안 할까 싶을 정도예요. 일단 구상금 청구가 들어오는 거는요, 그리고 당사자하고 주보험자한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일단 원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한테 들어가는 게 보통 맞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들어가겠지만, 이 경우에 따라서 부진정 연대라고 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같이 타고 계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부진정 연대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아버님한테 가는 게 정상이겠죠. 일반적으로는 보험자이긴 하지만 이제 보험의 대상자니까 구상권은 들어올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뭐 지금 진단 2주밖에 안 났는데 구상권을 행사할 만한 어떤 한도가 넘었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의문점이 듭니다. 이게 종합보험이 아니고 책임보험일 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책임보험인 경우에는 한도가 얼마 안 돼서 가능할 수 있는데, 종합보험인 경우에는 이게 한도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일단은 이게 말이 안 돼요. 보험사가 좀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고, 보험사 담당자가 얘기가 안 통하면은 그 본사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본사는 좀 친절해요. 그래도 본사하고 해서 보험사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하든지 하세요. 클레임 거셔가고. 검찰 송치 후 검사님에게 직접 전화 받으신 분도 계시던데, 두 번 다시는 님? 있는데 검사님이 전화하시는 일도 있어요. 근데 정말 좋은 검사님이고요. 그런 검사님은 보통 바빠요. 진짜 바빠요. 검사님들 거의 뭐 밤 12시 10시 뭐 기본이에요. 이거는 야근이 기본이긴 일상이기 때문에 전화할 시간도 아까워요. 물론 이제 정확한 어떤 수사를 위해서는 가해자나 피해자한테 전화를 하시기도 해요. 근데 보통은 같이 일하시는 수사관님들이 많이 전화하시고요. 검사님이 직접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해요. 검사님은 주로 큰 범죄들, 강력 범죄들을 많이 전화를 하시죠. 이런 이제 음주 사건들은 해봐야 별로 이제 실적에도 도움이 안 되시고, 사실은 큰 범죄들을 많이 전화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작은 범죄들은 보통 수사관님이나 불러가지고 얘기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쨌든 반성문은 이제 직접 못 내고요. 등기로 내시든지 민원실에 갔다가 내시든지 해야 됩니다. 안 만나주세요. 반성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